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베를린 축구와 관련하여서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우니온은 전반기를 7위로 마감을 하였고 레버쿠젠은 전반기에만 16골을 터뜨린 체코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인 슈크를 앞세워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선두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연패를 당한 충격이 컸으며 그렇지만 다른 팀들이 코로나로 고전하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아들리와 비르츠 파울리뉴 등 이선 공격진에 돌아온 디아비가 슈크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니온은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이번 시즌에도 선전 중입니다. 프리드리히와 크노에로 이어지는 수비진이 상대방의 공격 시도를 확실하게 막아냈고 삼선의 캐디라가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였고 그러나 휴식기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고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는 아와이니가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인해서 나이지리아 대표팀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막스 크루제와 하라구치 등이 그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레버쿠젠, 베를린 이 두 곳에 있어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우니온은 아와이니의 공백 속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런던 팀들의 관심과 함께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급 스트라이커 슈크가 나설 수 있고 디아비가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상대 측면을 찢을 수 있는 레버쿠젠이 최근 부진을 벗어날 기분 좋은 승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식기 이전까지 레버쿠젠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 쉽게 홈이점을 잡을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벨라라비 아미리 등 휴식기 전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확답은 이릅니다. 우니온은 흐름 역시 전반기 막판에 썩 안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며 처진 경기 감각 문제 등을 고려하게 되면 수비적인 움직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예상해 볼 만합니다. 레버쿠젠이 앞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부분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길 만하고 하지만 우니온 역시 완벽한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홈 이점이 완벽하게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우니온이 수비와 역습으로 돌파구를 만드는 흐름도 떠올려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레버쿠젠 베를린 축구 레버쿠젠이 유니온 베를린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지난 시즌 좋은 행보를 보이게 되었는데 시즌 막판에서는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를 하지 못한 것이 크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베르츠가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다른 유망주로 메올 전망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압도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며 이전과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전력에 대한 보강을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베를린은 지난번에 시즌 마지막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원정에서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하였습니다. 초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휴식기 전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최근에 들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레버쿠젠 팀 분데스리가에서 볼프스부르크와 함께 유의한 기업 구단인 곳입니다. 독일에 자리를 하고 있는 구단은 개인이나 기업의 사유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곳의 경우는 클럽 도시와 모기업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허용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곳은 바이에른 뮌헨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 말고도 농구팀인 바이엘 자이언츠를 비롯해서 배구팀 아마추어, 복싱팀, 육상팀 등을 운영 중입니다. 레버쿠젠, 베를린 이곳은 분데스리가의 세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력이 젊기도 하고 유망한 선수들을 이적료를 지불을 하면서 데려오게 되었고 성장을 시켜서 B클럽으로 합리적인 이적료를 받고 나서 이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적료로 다른 유망주를 영입하는 것이며 성장을 시키고 난 후에 또한 판매를 하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근 10년간 팀의 최고의 어린 스타들을 이적을 시키고도 팀 레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10 시즌부터 시작을 하여서 10년 동안 5위를 이탈하게 된 시즌은 2016/17 12위 한 번뿐으로
유럽 대항전 단골로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헤르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연고로 하고 있는 스포츠 클럽입니다. 2021-22 시즌을 하는 기준으로 하여서 분데스리가 참가를 하는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클럽인 헤르타는 청년들에 의해서 창단이 되었고 슈프리강과 하벨강을 오고 가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증기선의 이름에서 팀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헤르타는 팀을 병합을 하면서 팀명을 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두 클럽이 분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팀명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르타는 라이프치히에서 창설이 된 독일 연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출범한 분데스리가의 원년 멤버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레버쿠젠 베를린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